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습니다. 파란 카트를 끌 때마다 나는 소리였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저는 춘자, 올해 67입니다. 남편도 67입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섭니다. 폐지를 주우러. 오늘도 추웠습니다. 영하 7도.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만질 때 불편하니까요. 여보, 오늘은 좀 덜 추웠으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우리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니까요. 첫 번째 코스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재활용 수거함 옆에 폐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문 묶음, 택배 박스, 우유팩. 남편이 박스를 접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카트에 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이거면 2만 원은 되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2만 원. 우리 하루벌이였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상가 뒤였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다 가져갈 순 없었습니다. 깨끗한 것만 골랐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학교 앞이었습니다. 아직 애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담벼락 옆에 버려진 종이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돌았습니다. 카트는 가득 찼습니다. 바퀴가 더 심하게 삐걱거렸습니다.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32kg, 23,000원. 돈을 받았습니다. 찢어진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우리 점심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맛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쓸쓸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맛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냥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3년 전까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엔 작은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있었습니다. 미라. 우리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32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밝은 목소리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라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 옆에서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했습니다. 작은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슈퍼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받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장례비로 다 썼습니다. 집세가 밀렸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60 넘은 사람을 쓰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폐지 줍기였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부끄러움도 배고픔 앞에선 무의미하니까요.
매일이 똑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줍고 팔고 조금 먹고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 반복합니다. 미라 생각은 매일 합니다. 아니, 매 순간 합니다. 폐지를 주울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미라가 보면 뭐라고 할까? 남편이 가끔 말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미라가 보면 울겠죠. 미안하다고 하겠죠. 그만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미라는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 추운 세상에 오후가 되었습니다. 다시 카트를 끌었습니다. 오후 코스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뒤편이었습니다. 박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박스를 접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쉬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남편이 불렀습니다. 뭔가 발견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박스 더미 속에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쓸 법한, 버려진 것 같은데 쓸만한 거 있나 볼까? 남편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몇 권, 연필,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에 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미라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도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왜 여기 미라 사진이 있는 걸까요? 누가 버린 걸까요?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2020년 봄, 2020년 미라가 살아있던 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진 속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제 거예요. 소녀는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작은 키에 단발머리, 빨간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눈빛은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 사진 제 거예요. 소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라가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제 가방에 있었어요. 근데 버렸어요. 왜 버렸는데?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거든요. 집 정리하다가 필요 없는 거 버렸어요. 필요 없는 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라와 찍은 사진이 필요 없는 거였다니. 하지만 화낼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이 선생님.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 속 미라를 가리키며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라 선생님이에요. 제가 3학년 때 담임이셨어요. 미라 선생님. 그 호칭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시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요. 4학년 되고 나서 못 봤어요. 다른 학교 가셨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소녀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주세요. 엄마가 찾으면 혼나요.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미라. 옆에 있는 어린 소녀.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거였습니다. 천천히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소녀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미라 선생님 아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조금.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전부 알았습니다. 소녀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진짜 좋으셨어요. 우리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랬구나. 수업 끝나면 항상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간식도 사주시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좋았어? 네,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소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안 오셨어요. 4학년 되고 나서 다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미라 선생님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가 사고로 죽었을 때 우리만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슬펐을 겁니다. 엄마가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소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본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소녀가 가방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가지세요. 응? 저는 사실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우시는 거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소녀가 사진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라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항상 기억해. 라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소녀가 웃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학원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소녀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라의 미소가 눈부셨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라가 좋은 선생님이었네. 응, 그랬네.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낡은 액자였지만 깨끗이 닦았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미라의 영정 사진 옆에. 미라야,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줬구나. 엄마는 몰랐어.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라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도 그 동네 가볼까? 왜? 혹시 미라가 남긴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미라의 흔적, 미라가 살았던 증거. 그래, 가보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우리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웃게 했고, 위로했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미라가 남긴 것들을, 미라가 사랑했던 것들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패지만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대형마트 뒤편, 어제 사진을 발견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미라의 흔적이. 카트를 세워두고 박스들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한쪽을, 저는 다른 쪽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빈 박스였습니다. 택배 상자, 과일 상자, 라면 박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손에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보였습니다. 3학년 2반 생활일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 미라 반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그리고 아이들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됐다. 미라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 되셨다.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 예쁘다.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체육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같이 띄워주셨다. 재미있었다. 또 다른 아이의 글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식 이야기, 친구 이야기, 수업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미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뻤다. 선생님이 안아주셔서 울음이 멈췄다. 선생님 덕분에 친구와 화해했다. 미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한참을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아이들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저는 알았습니다. 미라의 글씨였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아이들아, 선생님이 오늘 일기를 대신 쓴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요즘 많이 힘들다.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 엄마는 매일 울고 계신다.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선생님이니까. 오늘 하은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눈이 빨개요? 선생님은 대답했다. 먼지 들어가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선생님도 사람이다. 가끔은 울고 싶다. 아이들아, 선생님을 용서해줘. 글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20년 6월.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던 시기였습니다. 미라는 그때 혼자 버텼습니다. 우리 앞에선 괜찮은 척하며. 하지만 아이들 일기장에는 진심을 썼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미라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아이들아, 오늘 선생님은 결정을 했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아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 선생님 월급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너희와 헤어지는 게 제일 슬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족이 먼저니까. 아이들아, 선생님을 이해해줘.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줘.
선생님은 항상 너희를 응원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미라는 그저 일이 바빠졌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실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던 겁니다. 미라야.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엄마, 아빠, 나 너무 미안해.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더 효도하지 못해서, 항상 걱정만 끼쳐서,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말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엄마, 아빠가 더 힘드실까봐.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엄마,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 사랑해. 날짜를 봤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미라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미라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공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혼자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걱정 안 시키려고 아픈 걸 숨기고 힘든 걸 숨기고 슬픈 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 미안해해야 했을까요?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어서 딸을 힘들게 해서 딸의 미소 뒤에 숨은 눈물을 몰라줘서 여보, 우리가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나빴어.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일기장, 미라의 마지막 고백.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이거 잘 보관해야 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책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트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폐지를 많이 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미라의 마음을, 미라의 사랑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라의 마지막 글. 엄마 아빠가 더 힘드실까봐. 미라는 우리를 걱정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도.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공책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미라 사진 옆에. 미라야, 미안해. 엄마가 몰라줘서.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우리는 밤새 미라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미라가 남긴 모든 말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공책 속에서, 글씨 속에서, 말 속에서 미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갈 때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꺼내서 읽었습니다. 미라의 글씨를 보면 위로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뒷부분 페이지들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고 싶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까워서. 남편이 옆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페이지 한가운데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미라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퇴원하신다. 3개월 만이다. 병원비를 다 갚았다.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끝이다. 이제 괜찮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아빠 엄마한테 말 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생님 그만뒀다는 것도 말 안 했다.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것도 모르신다. 매일 새벽 5시에 들어가서 7시에 나온다. 낮에는 다른 일 한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아빠 병원비, 집세, 생활비. 내가 해야 한다. 오늘 아빠 퇴원하고 집에 모시고 가야 한다. 차를 빌렸다. 운전은 오랜만이다. 피곤하지만 괜찮다. 조심히 가면 된다. 글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라가 그날 아침까지 일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발로 남편을 데리러 병원에 갔다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물에 번진 듯 했습니다. 눈물일까요? 너무 피곤하다. 눈을 뜨고 있기 힘들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 아빠를 집에 모셔드려야 한다.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온다. 정신이 좀 든다. 괜찮다. 집까지 30분이면 된다. 버티자. 글이 또 끝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라는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짧은 글만 있었습니다. 휘갈겨 쓴 것처럼 흔들린 글씨였습니다. 미안해. 눈을 감으면 안 되는데. 핸들을 놓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엄마, 아빠,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공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공책을 주워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라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라가 왜 졸았는지, 왜 그 시간에 운전을 했는지,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남편은 그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미라가 데리러 오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요. 남편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라가 사고 났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미라가 죽을 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의식을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눈을 살짝 떴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미라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빠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 낸 걸, 피곤해서 졸음운전한 걸, 우리를 걱정시킨 걸,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우리였습니다. 딸에게 그렇게 무리시킨 게, 딸이 선생님 그만두고 밤낮으로 일하는 걸 모른 게, 딸이 무너져가는 걸 못 본 게, 모두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야. 미라를. 아니야. 맞아. 우리 때문이야. 내 병원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미라가.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같이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려다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미라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미라의 죽음이 우리 탓이라는 사실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라가 우릴 원망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라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럼 우리를 용서할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라가 우리를 용서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미라 사진 옆에 사진 속 미라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미소 뒤에 뭐가 있었는지. 피로, 고통, 희생, 사랑 모두 숨기고 웃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 미라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바랐던 게 뭔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라는 걸. 우리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마지막 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미라를.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미라는 없으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을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뒷표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미라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봉투를 받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곁에 없을 거예요. 놀라셨죠? 미안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요즘 너무 피곤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아빠 병원비만 갚으면 되니까요. 엄마, 아빠, 저는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감사해요. 제가 선생님이 된 것도,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도우면 복이 온다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빠는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살아라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 부탁이 있어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먼저 떠나서, 제가 말 못하고 숨긴 것들 많아서, 제가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엄마 아빠를 위해 한 거예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부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따뜻한 봄날 꽃이 필 때, 그때 저를 떠올려 주세요. 저는 그 꽃잎 속에 있을 거예요. 향기가 되어, 바람이 되어, 엄마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딸 미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우리를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게 미라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라가 용서하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용서하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게, 미라는 우리를 용서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미라가 바랐으니까요.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끝까지 엄마 아빠 생각해줘서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죠. 봄날 꽃이 필 때 생각해달라고. 곧 봄이 올 겁니다. 그때 미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꽃잎 속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라를 찾으며 걸었습니다. 꽃잎을 보면 미라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누군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봤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잠깐만 들어오세요.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관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자 기환 부부 후원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신 거 다들 알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슈퍼도 하셨고. 그래도 다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슈퍼에서 외상 많이 했어요. 갚을게요. 아니에요.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짧은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많진 않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떤 건 동전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동네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웃인데요. 회관을 나왔습니다. 상자를 안고 하늘이 파랬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라가 맞았어. 남을 도우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 응, 맞았어. 우리가 동네에서 슈퍼할 때 사람들에게 잘해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외상도 많이 해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게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미라 사진 앞에 미라야 봤니? 엄마 아빠 아직 버려지지 않았어. 말했습니다. 사진 속 미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사람들은 아직 선하다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걷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눈처럼.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것 봐.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땅에 꽃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쁘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꽃잎 주워볼까? 응? 미라가 말했잖아. 꽃잎 속에 있을 거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워보자. 카트를 세워뒀습니다. 폐지는 나중에 주워도 됐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꽃잎을 주웠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너 주우러 왔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꽃잎이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미라가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냄새나는 게 아니라 향기 나는 걸 주워보자.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꽃잎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노부부, 꽃잎을 줍는 노부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꽃잎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미라가 보낸 것 같네. 응, 그런 것 같아. 가슴에 꽃잎을 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폐지는 조금밖에 못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더 소중한 걸 주었으니까요. 미라의 향기를, 미라의 사랑을.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미라는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 봄이 되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꽃잎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미라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너 데려왔어. 집에 왔어.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꽃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미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를 느낄 수 있어서, 미라가 함께 있어서.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도 꽃잎 주우러 갈까? 그래, 가자. 폐지만 줍던 손으로 이제는 꽃잎도 줍습니다. 냄새나던 일상 속에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미라가 남긴 향기였습니다.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미라를 기억하는 한,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줍습니다. 오늘도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손바닥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라가 왔네. 응, 왔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라의 글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이 필 때 그때 저를 떠올려 주세요. 읽으며 웃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너 떠올리고 있어. 매일.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춤췄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라 잘 살았다. 짧았지만 참 잘 살았어. 응, 아름답게 살았어. 미라는 32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라가 아이와 찍은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입니다. 그 소녀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미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꽃잎 주우러 갈까? 그래. 일어섰습니다. 카트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폐지만 줍지 않습니다. 꽃잎도 줍습니다. 향기도 줍습니다. 미라도 줍습니다. 길을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봤습니다. 어린 소녀가 뛰어왔습니다. 1년 전 사진을 준 그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산책하세요? 응, 꽃잎 주우러 왔어. 소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소녀가 우리와 함께 걸었습니다. 꽃잎을 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잃은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응? 사실 남은 게 더 많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를 잃었지만 미라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미라의 기억, 미라의 향기, 미라의 봄. 모두 우리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탁자 위에 미라 사진이 있습니다. 꽃잎 상자 옆에 미라야, 우리 왔어. 오늘도 너 데려왔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미라의 온기가, 미라의 사랑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 미라도 있겠죠. 우리를 보며 웃고 있겠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속삭였습니다. 미라야, 우리도 사랑해. 정말 많이. 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랑하는 한, 미라는 영원히 봄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